우리가 자료가 이게 바로 할 때도 좋은데 나중에 두고두고 찾아보실 수 있을 때 제가 유튜브에다 저장 때문에 이제 영상을 촬영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주씨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제가 오늘 야생화를 준비해 왔어요. 이 선별하는 것도 고심을 해요. 색깔도 여러 가지로 했으면 좋겠고 모양도 여러 가지로 하면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편집을 딱 낮장보다 한 번에 해놨을 때 구성력도 볼 수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게 있고 하나씩 있는 것도 있어요. 양귀비 색상도 이건 이제 조금 달라서 제가 했는데 파란 꽃을 많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꽃도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양귀비도 있고 할머니 꽃, 네, 할매꽃도 있고 도라지 꽃도 있고 이런 건 이제 무슨 코끼리 마늘인가 이런 비슷한 것도 있는데 이건 엉겅퀴 같은데. 네, 엉겅퀴도 편집하다가 말았네. 하나 해놨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오늘은 아기자기하게 해보자 해서 그런 자료를 해왔는데 정말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색연필로 한 것처럼 또렷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왕이면 선명하게 그리는 게 좋아요. 우리 뿌옇게 하거나 흐리게 하거나 하는 거는 실수하거나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데 선명하게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왕이면 선명하게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선명하다는 것은 물감을 조금 양을 적당하게 때로는 많이 쓰시면 돼요. 겁나고 우리가 조심하니까 물을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물을 많이 쓰거나 조금 조율이 이제 조금 미흡하다 보면 뿌얘질 수가 있고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감 쓸 때 조금 과감하게 쓰시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냥 붓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 스케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스케치를 간략하게라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붓으로만 해도 충분하게 놀 수가 있어요. 그림은 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그리게 되는 건 많이 그리면 잘 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번 할 때마다 보완할 게 스스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코스모스니까 아직 가을은 안 됐지만 스케치를 할 때 좀 삐뚤었다고 어떻게 지우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삐뚤어져도 색칠하면서 좀 보완하면 되겠다. 지우개를 조금 덜 쓰려고 하시면 그 하면서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조금 모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 비스무리하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잎사귀가 겹쳐져 있는데 막 떨어져 있어. 그럴 수도 있죠. 바람이 불면 떨어뜨려져 있을 수도 있고 보는 위치에 따라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 마음에 드는 꽃이 있으면 걔는 좀 크게 해도 되고 비율을 요만큼 했으니까 간격 맞춰갖고 내가 9개 다 그려야지 하는 것도 좋은데 하다가 어떤 게 또 마음에 들고 이건 잘하고 싶으면 걔는 좀 크게 그려도 돼요. 그래도 된다. 자꾸 저도 저를 위한 주문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름 어떡하지? 항상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돼. 나도 그림을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어때? 그래도 돼. 자꾸 저도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가 중요해요. 만약 하다가 뭐 삐뚤어졌어. 그럼 봉우리 그냥 하나 더 그려보는 거 어때요? 그죠? 봉우리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하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마음에서는 작게 그리는 것도 있지만 강약 조절. 네. 어서 오세요. 안 보고. 여기는 할매꽃. 이럴 때 또 할매꽃도 그려보고. 할매란다. 너무 평상시 언어들이 나와버려. 이런 이제 꽃 잎사귀의 끝 부분을 좀 예쁘게 조금 출렁이는 느낌 그런 것도 좋아요. 자료는 깔끔한 이미지로 이제 그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제 붓으로 이런 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파란 꽃을 그려볼까요? 이제 그리다가 보면 배치가 이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서 오세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꽃의 이름도 많이 아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모르는 게 많아요. 야생화. 꽃들은 다 이쁘죠. 얘는 퍽 퍼져 있는 느낌처럼 그리고 잘 보시면 줄기들이 야들야들해요. 그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선을 긋는 거에 이제
그리다 보면 좀 과감해지는 건 좋은데 너무 굵어지면 꽃보다 줄기가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줄기들이 가지가 있으면 좀 진해질 수는 있는데 줄기들이 여리여리해요. 색상들이 진한 녹색보다 연두빛이 많죠. 그거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색칠 들어갈 겁니다. 우리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나씩 이제 또 말씀드릴 때도 있고 선생님들에 따라 이제 달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있는데, 우리가 붓을 쓸 때는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모아 놓으시면 좋아요. 가운데로 모으시고 그냥 붓집 그 뚜껑에다 닫으면 곰팡이가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짝 말린 다음에 그 보관하시는 게 좋은 거고, 되도록이면 뚜껑은 다 말랐을 때 끼는 게 좋아요. 습해 가지고 나중에 그 주변이 남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통과 수건과 팔레트, 얘네가 3종 세트로 모여 있는 게 손이 움직이기가 좋아요. 그림을 잘해야지 하고 집중하다 보면 얘가 이쪽에 가 있고 막 사방에 있어서 움직였다가 갔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습관을 자꾸 그런 식으로 들이시고. 자, 이게 빨강이에요. 빨강 양귀비인데 빨강 종류가 많죠. 그 원색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빨강이라는 것도 종류가 많은데, 선생님들이 사신 물감의 회사에 따라 레드라고 써 있어도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서 빨강 계열이다 생각을 하고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붓을 어떻게 하냐면 눌렀다 뺐다가 세웠다가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한 번 초벌을 칠했고 똑같은 색을 가지고 다시 그 밑에다가 하면 농도의 변화예요. 농도의 변화. 우리가 어릴 때 수채화 배운다, 수채화 해봤다 이럴 때는 한 번 터치하고 바짝 말리고 그 다음에 또 터치하고 이랬는데, 그냥 젖었을 때 그냥 쭉 해보는 방법.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원터치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한 번에 젖어 있을 때 뭐 웨트의 방법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랬을 때 좀 더 맑게 할 수도 있고 금방 완성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종이 질에 따라 때로는 달리기도 하는데, 그냥 젖어 있을 때 하는 방법도 눈으로 보시고, 근데 상황에 따라 딱 말라가지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뭐 이거 칠하다가 다른 거 했는데 벌써 말랐으면 말른 채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 빈틈을 가지고 일부러 조금 남겨도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모든 그림들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이래야 된다 그러면은 그 상황이 달라지면은 실패돼 버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림에 실패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됐을 뿐이니까 똑같은 그림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 자꾸 그림에다가 내가 그려놓고 망했다라는 단어나 뭐 그런 단어들은 조금 배제해 주시면 좋죠.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많죠. 저도 많아요. 특히 이렇게 선생님들이 막 10몇 분이 보는데 막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막 안 되면 속으로 어떻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변화 주고 제가 이제 요령껏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노하우가 생겼죠. 자, 그리고 중심에서 쭉 줄기들이 나오는데 꽃의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꽃 가운데 중심에서. 꽃이 있고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꽃 가운데 중심에서. 그리고 목이죠. 얘 얼굴이라면 목이죠. 목에서 나오면서 흐려지게끔 쭉 빠지게. 밑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얘를 받쳐줘야 되니까 위에가 조금 굵고 밑으로 갈수록 흐려지면서 없어지게.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얘를 받쳐주는 효과일 뿐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얘 속에 뭐가 아이고 속에 뭐가 좀 녹색빛이 있네. 그러면은 젖어 있을 때 살짝 녹색깔로 쿡쿡쿡쿡 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변화들. 그러다 얘 이제 좀 마음에 든다 하면은 옆에 거 들어가셔도 좋아요. 이제 옆에 거를 막 같이 건드리다가 보면은 이제 말러가는 것 때문에 이제 곧 상황에서 할 때 이제 조금 부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꾸 선생님들 어려우셔도 그냥 눈으로 본 것도 공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코스모스예요. 분홍빛이고 예쁜 연분홍빛인데, 여기서 뭐 먼저 해야 될까 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고민이 되죠. 이럴 때는 밝은 거, 조금 더 핵심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라면
가운데 핵심처럼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잡고 색깔을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잎사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뚝뚝 위에 칠했죠? 그거는 이 작은 단추 같은 모양에서도 변화를 주려고 제가 위에만 살짝 했어요.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살짝 이것도 변화도 될 것이고, 이 작지만 우리 그림 안에서의 덩어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입체감을 위한 반사광이라는 그런 말을 쓰셔도 되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하려면 작아도 변화는 줘야지 이런 마음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속에서 나갈 수도 있고 바깥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속에서 나가다 보면은 얘 노랑이 걱정되잖아요. 이럴 때는 바깥에서 들어가면서 살짝 멈췄다가 여기서는 조심하고, 붓의 방향은 이제 그 꽃잎에 따라서도 다르고 내가 뭐를 먼저 했느냐에 따라도 달라요. 그리고 요만큼 해갖고 조금 조심조심 이렇게 하면 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할 때 과감하게, 지금 하다 보니까 여기는 밝고 여기는 진해지고 막 이렇게 달라졌죠. 그걸 가지고 조금씩 더 응용할 수도 있어요. 그림은 한번 칠했으니까 거기서 덧붙여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빼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쓴다는 거기 때문에 물을 자유자재로 이제 조율하면 나중에 이제 그런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랬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 마음에 들어. 근데 여기다가 봉오리 해야지. 그럼 스케치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용기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오리가 붓으로 했는데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살짝씩 그려볼 수도 있고, 꼭 스케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또한 다 자꾸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습관화돼 있는 완벽 성향처럼 그래야 된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툭툭툭 쳤죠? 이 툭툭툭은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고. 그런데 자꾸 손을 종이에다 대고 그려보고 이러다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왜 난 안 돼, 이런 마음은 안 하시고 해보자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에서 연분홍빛을 너무 예쁘게 했죠. 그 다음에 진한 단계를 쏙 들어가게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까 한 거하고 그 다음 진한 건데, 물 색깔을 이제 물이 아니라 물 농도, 물감량이 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한 거 하는데 물이 너무 많아 버리면 색깔은 다르지만 진하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진하게 그 다음 단계로 색깔을 쏙 들어가게 해야 될 때는 물감량도 많게, 이제 선적인 것도 필요하면 조금씩 써가면서 풀어주기도 하고, 옆에 이제 항상 저렇게 찍어낼 수 있는 휴지나 뭐 키친타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중간에 이렇게 녹색하고 파랑도 있는데 막 섞었지요. 빨강도 있고. 이게 녹색 계열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색깔을 섞어보는 거에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녹색도 녹색 계열이 대여섯 개 있어도 뭐 수십 가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연보라 같기도 하고, 우리 도라지 꽃 너무 예쁘지? 별꽃. 보라색인데, 보라색을 지금 물을 많이 칠했어요. 많이 칠하고 끝에만 딱 찍으면 숨죽여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할 때. 붓이 이제 조금 큰 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눌렀을 때, 자, 여기서 다시 물을 칠하고 가운데다가 물을 툭툭툭툭 흐리게 하면서, 이게 변화예요. 변화. 그림 안에서 변화 주기. 지금 이게 젖었을 때 가능한 것들. 그러다가 좀 더 진한 부분을 해야지 하면 지금 젖어 있을 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얘기하면서 색 변화를 다 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운데 꼭 인맥처럼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진하게 했는데, 우리가 그림은 변화를 준다고도 하지만 그림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방법들을 다르거든요. 지금처럼 물 빠지는 방법, 진하게도 했고 물을 더 쓰면서
이 모양을 나타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전엔 얘를 먼저 했는데 여기서는 이걸 나중에 했죠. 얘는 이 비중이 조금 작잖아요. 대신에 너는 작지만 그래도 조금 중심 역할이다. 이래서 물감량을 쿡 찍어서 조금 많이, 물감량을 많이, 비중은 작지만 물감량을 많이 해주면 그 안에서 또 중심 역할도 되고 핵심적인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씩 꾹 찍어서, 그리고 가운데 수술 부분이 얘네들한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는 보조해 줄 수 있는 색감을 살짝 넣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쁘죠? 그리고 얘네들 그 봉오리 된 거 되게 예쁘더라고. 얘는 주머니 같이. 네, 맞아요. 얘는 근데 녹색인데 일부러 제가 좀 보랏빛으로 바꿨어요. 색감을 은은하게 발라주면서, 갈라졌죠? 괜찮아요. 갈라진 걸 가지고 다시 또 칠할 수도 있고, 붓을 자유자재로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노력은 해보시면 되죠. 그냥 바르는 거는 물 조절하는 것도 사실 어렵긴 하는데 일부러 처음부터 붓도 연필이다라는 마음처럼 다양하게 꼬여주기도 하고,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그런 거를 제가 말씀 많이 드리니까 그런 것들이 강화돼요. 이쁘게 바르는 효과도 좋고 하지만 이렇게 선도 많이 쓰고 붓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눈으로 보시는 것도 공부잖아요. 그러다 여기다가 갑자기 뿅 하고 싶어졌어. 내 자리에 가면 다 잊어버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상입니다. 끝에만 살짝 표현하기도 하고. 아유. 자, 우선 여기까지.